미리 따놓으시면 실무에서도 그리고 지원하실 때도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커 보이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21기 언론 파트 탕인턴, 뉴미디어 파트 광인턴, 디자인 파트 댕인턴입니다. 와,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네, 먼저 서류 전형 지원서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답을 적었는지 저희의 답변을 한 명씩 모두 공개합니다. 저는 교육사항에 우선 영국 교환학생 당시 수강했던 SDGs 관련 교육과정인 Living Lab, Feeding the Campus라는 것을 작성했습니다. 이제 이 교육과정이 SDGs의 목표 중 하나인 제로 헝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쿡북을 만들던 그런 프로젝트를 하는 교육과정이었는데요. 코이카와 굉장히 관련도가 높은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기입했고요. 그리고 또 이 활동을 자소서에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또 제가 언론 직무를 지원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쓰기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했던 경험도 적었고, 또 홍보실 업무와 연관성 있을 것 같은 대학생 메타버스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그램 이수 경험과 대학교에서 들었던 전공 수업 2가지,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개론 이렇게를 작성했습니다. 네, 제가 지원한 언론 파트는 영어 어학 성적이 필요했었고 이제 점수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익 아마 830점 이상이면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토익이랑 토플 성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2개를 기입했고 다른 외국어 자격증은 없어서 기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따놓은 자격증이 없었어요. 그래서 코이카 홍보 인턴을 지원하면서 그게 제일 걱정되었던 부분 중 하나였는데요. 사실 요즘 취업의 기본이라고 불리는 한컴토 중에서도 저는 토익밖에 없었고 이제 심지어 토익은 또 외국어 사항에 기입을 해야 하니까 자격 사항을 비워서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합격했으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실무를 직접 경험을 해보니 엑셀을 다룰 줄 알면 업무 시간이 진짜 배로 단축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퇴근 후 열심히 커말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요즘 커말 자격증 있으면 가산점 주는 기업이 많으니까 미리 따놓으시면 실무에서도 그리고 지원하실 때도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우선 방금 설명드렸던 그 리빙랩 쿡북 프로젝트 에디터로서 활동했던 경험을 적었고, 그리고 또 제가 대학교 학생 홍보대사를 했었어요. 이것도 이제 홍보 관련으로 괜찮을 것 같아서 이 경력도 적었고, 또 저는 대학교 인권 서포터즈단이라는 것도 했었는데 코이카, 이제 ODA, 인권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서 이 경력도 적었고요. 또 과 학생회를 하면서 이제 저는 또 특히 문화체육부장으로서 각종 행사를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를 적었습니다. 네, 제가 자기소개서는 친구 도움을 진짜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그 친구가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2갈식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2갈식으로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아보기 쉽게 시작을 했고, 이제 저는 교내 인권 서포터즈로 활동을 하면서 ODA와 언론 직무 2가지 모두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토대로 제가 기사를 작성해서 배포했던 경험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마침 언론 인턴은 모니터링을 매일 한다고 또 적혀 있었고, 또 기사나 보도자료 작성도 이렇게 하게 될 기회가 많으니까 이제 그 활동을 중점적으로 적으면서 자기소개를 하고, 마지막 문단에는 코이카, 그리고 코이카의 홍보실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 또 제가 코이카 홍보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와 같은 포부를 작성하면서 지원 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제일 먼저 코이카 홍보 현황에 대한 생각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코이카의 홍보 타겟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다. 왜냐면 함께 상생을 해가고 함께함의 가치 이런 걸 추구하니까. 하지만 ODA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코이카의 콘텐츠가 약간 어렵고 지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이제 문제를 제시를 했고,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콘텐츠가 전달이 되면 홍보 효과가 배에 달할 것이다 라고 현황 분석을 했고요. 이와 관련된 제 경험이 있었어요. 쿡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쿡북 활동이 제가 생각했을 땐 SDGs나 뭐 제로 헝거나 이런 것을 정말 쉽고 재밌게 쿡북이라는 책으로 풀어낸 거다 보니까 이 경험이 딱 이다 생각을 해서 이 경험을 좀 아주 자세히 적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홍보 인턴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이제 쉽고 재밌게 SDGs를 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국민께 코이카를 쉽고 재밌게 전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1번, 경험 정리를 잘 해두세요. 저는 이제 지원서 쓰는데 되려 친구가 서은아 너 이런 활동 했었지 않아? 이런 말을 해줘서 아 맞다 그거 쓰면 딱이겠다 이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자기의 경험이 뭐가 있었는지 정리를 잘 해두면 지원서나 자소서를 쓸 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써봐라. 이건 진짜 너무 뻔한 말이지만 글은 정말 많이 쓸수록 느는 것 같아요. 특히나 자소서 같은 경우에는 분량도 한정적이고 이제 짧기 때문에 그 짧은 글에 우리를 녹여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내용은 자막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사실 특별히 ODA 관련해서 들은 교육이랄 게 없었어요. 그래도 비워두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대학에서 마케팅 관련해서 경영학과 수업 들었던 거 2개를 그나마 코이카 또는 홍보실 업무와 좀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 내용을 살려서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책임 마케팅과 기업 신뢰의 이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연습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1번 작성하시는 칸을 보시면 그 과목명 및 교육 과정 그리고 교육 시간 이렇게만 들어가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마케팅 이렇게 과목명만 적어두면 이게 무슨 직무 관련이야 싶을까봐 과목명 및 교육 과정 칸에 과목명이랑 같이 이 슬래시로 구분을 해서 배운 내용을 여러 개의 키워드로 보기 좋게 적어 넣었습니다. 제가 지원한 뉴미디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 어학 점수가 필수 지원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점수 제한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기한 만료가 안 된 토익이 있어서 그거 하나를 기입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엔 적을 게 없어서 안 적었습니다. 네, 먼저 어도비 ACP 프리미어 프로 자격증 하나를 적었고, 그리고 자격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KBS 한국어 능력시험 자격증 그렇게 2개를 적어냈습니다. 네, 먼저 인턴 경력이 짧게 있었는데 그게 3개월 이상 것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이전에 틱톡 MCN에서 인턴십을 했던 내용을 적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이걸 작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기간 제한 때문에 못 써서 아까운 경력사항이 있다면 아래 자소서 문항에 녹여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문항에는 다 경험사항만 적었는데요. 첫 번째가 KBS 시청자위원 활동, 2번째가 사회공헌협회 서포터즈 활동, 그리고 3번째가 미디어 봉사동아리 활동, 4번째는 교내 장애인권위원회 기획국원 활동, 5번째는 문체부 한글문화연대 우리말 가꾸미 활동 이렇게 5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사항 5개의 선정 자체부터 물론 그래야 하겠지만 직무 관련성이 있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활동 내용 역시 최대한 홍보용 SNS 콘텐츠 제작, 영상 기획 편집 이런 식으로 홍보 인턴 직무나 아니면 지원하실 파트, 뉴미디어 파트 관련 내용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문장은 시선을 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에 인턴십을 했던 곳에서 들었던 칭찬을 인용해서 적었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큰 관심이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극적으로 꾸며서 적어서 어필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뉴미디어 파트와 업무에 관련된 제 경험과 역량을 강조하는 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영상 기획이나 제작 관련된 경험과 성과를 적었고요. 그리고 앞서 4번에서 근무 기간 제한 때문에 적지 못했던 틱톡 MCN 인턴십 경험을 여기에 짧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만 코이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여기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를 살짝 녹여서 적었습니다. 내가 코이카가 뭐 하는 기관인지 안다 이 정도로 말입니다. 네, 사실 이 6번 질문을 들여다보면 크게 3파트인데요. 첫 번째는 코이카 홍보 현황에 대한 생각, 그리고 2번째는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 그리고 3번째가 코이카 홍보 인턴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홍보 현황에 대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긍정 피드백을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아쉬워요 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생각에 너무 심하게 비판만 하면 아무래도 사람이 심사하는 것이니만큼 괜한 반감을 살 우려도 있고 또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괜찮은 답을 못하면 더 큰 마이너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적당히 아쉬운 점을 약간 언급하고 이걸 이러이러하게 보완하고 싶습니다 정도로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2번째,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인데요.
사실 분량이 한정적이라서 저는 이 6번 문항 자체를 이전에 이 A라는 경험을 살려서 구체적인 이걸 하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진 않았고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냥 큰 방향성 위주로 적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이전에 했던 구체적인 경험사항을 다 적진 않았고 그냥 이전 경험을 바탕으로 이 정도로만 언급을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코이카 홍보 인턴으로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1, 2로 넘버링을 해서 문단을 구분을 해서 나눠서 적었는데요. 먼저 내가 코이카 채널의 현 상태를 잘 알 수 있다라는 걸 보일 수 있는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을 어떠어떠하게 정비하고 싶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때 기획안 쓰시듯이 그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저도 쓴 건 아니었고요. 그냥 큰 방향성을 이렇게 갖고 가고 싶다라는 정도로만 적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하셨던 그 활동 중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커 보이는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활동 내용 중에서 최대한 코이카 홍보 업무나 아니면 지원 파트의 직무와 관련 있는 내용을 뽑아서 그걸 살려서 적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술식 문항이 2개밖에 안 되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그 분량이 되게 적은 편이기 때문에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담으시거나 아니면 넘버링을 활용해서 압축적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교육사항에는 제가 학부 시절 중 수강했던 전공 수업들 중에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수업들로 선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서비스 디자인, 광고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을 기재했던 것 같아요. 디자인 파트는 외국어 사항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따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격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공란으로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로 교내 학과 학생의 경험을 기재를 했고 두 번째로 교내 방송국을 이끌었던 경험을 기재하였습니다.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서 가능한 다양한 경험을 기재하려고 노력했고 작성한 저희의 경험사항은 증명사료가 꼭 필요하니 기억해주세요. 저는 학부 시절 중에 브랜딩 분야로 졸업전시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브랜딩을 위해 제품 디자인부터 제작, 홍보까지 전담하여 진행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작은 오점도 보완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정하며 완벽한 결과물로 도출해내는 과정 속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디자인에 있어 심층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었고 향상된 저의 역량을 사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생겼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홍보용 캐릭터인 페코의 활용도의 빈도가 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학부 시절 중에 저는 캐릭터 디자인 수업을 수강했었던 만큼 제가 입사 후에 페코를 좀 더 활용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어필해 드렸습니다. 네, 저는 일단 2단락으로 추려서 먼저 첫 문장에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기재를 했고요. 그 아래에 덧붙여서 작성을 했는데 이게 훨씬 더 가독성이 좋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게 더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이카 홍보 인턴 서류 전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전형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